갈수록 높아지는 무역시장의 파도를 넘어라. 최근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와 인도 등 신흥시장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개선을 통해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견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무역 진출의 교두보인 코트라의 수장을 맡았던 김재용 전 사장. 그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메이크비드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 성장을 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김재용 전 코트라 사장과 함께 시대의 당면 과제인 경제제도 약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모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코트라 사장을 맡아서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통상, 대외 무역진흥에 힘써주시는 우리 김재홍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바쁜 짐 덜으셔서 좀 홀가분한 마음도 있으시겠습니까? 훨씬 편해졌죠. 네. 예. 특히 우리 김 사장님은 막판에 좀 고생하셨죠? 중국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국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문했을 때 이상하게 그쪽 공안하고 우리 국내 언론 기자하고의 어떤 시비가 붙는 바람에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일단은 우리 코트라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오신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여서 저희들로서는 참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국빈 들었습니다. 방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높은 곳에서 했겠지만 네. 우리 김 사장님께서 굉장히 좀 안타하셨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렇게 성과가 네.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특히 또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보안 요원들이 네. 한국 기자를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그거는 유감스러운 일이죠. 네, 예. 네. 아무튼 중국과는 여러모로 예. 좀 소통을 좀 앞으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 사장님 모신 데는 저 나름 예. 몇 가지 이유를 갖고 모셨습니다. 이제 통상 맡고 있는 이제 통상 환경이 여러 가지로 또 변화무쌍하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야 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현장에서 보신 우리 김 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최근에 쓰신 책, 네. 이 큰 새가 먼 길을 가듯이 예.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 이 책은 제가 좀 유난히 남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보통 자서전처럼 쓰이는 그동안 쓰셨던 글들을 모은 같은 책이 전혀 아니더군요. 예. 따로 하여튼 준비해서 쓰셨던 모양입니다. 예. 경제 관료를 제가 31년 반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그 부처에서 차관을 하고 끝내고 이제 코트라 사장을 갔는데 누구나 경제 관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또 그걸 정리해보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료 생활을 끝낼 때는 솔직히 언제 끝낼지 아는 사람이 없고 네, 네. 또 그걸 정리할 시간도 그렇게 여유도 없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끝나자마자 그걸 글로 쓴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책을 못 냈고 이제 코트라 사장 3년을 하면서 내가 이제 끝낼 때쯤은 한번 그런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네, 네. 관료 생활 31년 반 한 네, 거. 네, 네. 또 코트라라는 게 우리나라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의 네, 네. 대표기관으로서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나는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낸 책 같진 않고 굉장히 한 챕터 한 챕터를 직접 다 쓰신 냄새가 나더군요. 예, 네. 예. 책 제목이 큰 새가 먼 길을 가듯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아마 이게 한자어에서 아마 따오신 예,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게 이제 한자 말로 붕정만리예요. 네, 네. 붕정만리는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네. 한문 선생님인데 네. 졸업하던 날 저희들한테 칠판에 이제 붕정만리 기불탁속이라고 해가지고 배고파도 조를 쫓지 않는다는 그 식구를 써놓고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큰 새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굉장히 크고 멀리 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조그마한 어떤 사소한 이익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가라. 그런 뜻으로 그때 주신 말인데 이게 이제 중국 고전의 장자에 나오는 붕정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 지금까지 머릿속에 참 많이 남아있고 일종의 어떤 인생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살아서 삼아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사장님께서는 큰 새가 되셨으니까 이게 참 좋은 이름인데.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지요. 예. 자, 우리 통상 환경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 통상 환경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각국의 통상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자국 산업 보호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의 통상 마찰, 전쟁 이런 것이 지금 그전에 흘러오던 자유무역 질서가 지금 신보주의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데는 중국이지만 미국은 우리하고 우방에 또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국가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지금 통상 일선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답답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고 그 창구가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으로 보면 특히 철강 지금 쪽 또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이런 부분인데 물론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기본적인 거는 갖고 있지만 이 통상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 기업이 나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상대방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과 다른 변수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그런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기업들이 기대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뭐 철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사실 대기업 소관 그 업종 품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 이쪽은 사실 그런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코트라가 많이 도와주고 하실 텐데 그래서 일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시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두려움, 어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 하는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그런 변화, 제도의 변화나 이런 데 대해서 사전에 좀 면밀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노력도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교역을 함에 있어서 그 현지와 좀 많은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지에 진출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물건을 가서 판다 이런 시각에서 보지 말고 거기에 현지 파트너와 서로 상생을 한다는 입장에서
진출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런 보복이나 어떤 압박을 받는 강도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약점 중에 하나이자 우리 코트라의 강점이 해외 진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여기는 이쪽 이제 저 특장점이 있는데 중소 중견은 그쪽이 약점이더라고요. 예, 특히 그게 많이 보이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이제 보세요? 예. 뭐 산업부 있을 때도 기업들 많이 방문해봤고 또 코트라 가서도 제가 우리 기업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정보도 없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350만 개가 있는데 수출 기업이 9만 4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에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수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 그렇군요. 예, 전체 기업 중에 10%가 수출을 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체질적으로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경제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코트라 가서 제일 역점을 기울인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이걸 많이 주장을 했고요. 취임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이 전체 우리 수출에 차지하던 비중이 33.8%, 34%가 안 됐어요. 이게 작년 말에 39.5%까지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 이거 중소벤처기업부도 새로 출범했는데 아예 코트라를 그쪽으로 한번 옮겨서 중소 중견기업들을 화끈하게 좀 밀어주면 어때? 이런 의견들이 제법 나왔어요. 맞습니다. 또 나름 일리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얘기가 뭐 전혀 일리 없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코트라가 지원하는 대상 자체가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뭐냐면 우리가 이 코트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역할이지만 코트라가 그런 수출 지원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청년 인력들 해외 진출 이런 업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3년 코트라 수장을 해보니까 이게 수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와서 투자를 해서 자기들 산업도 키워주고 또 자기들 고용도 창출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산업 정책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또 지금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수출이라는 게 결국은 통상 문제하고도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 문제가 산업 정책과 통상과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처가 어디냐 거기에 코트라가 소속돼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정부 기능상에 그게 조정이 돼가 한 부처로 통합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기능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현재 정보 편제로 봐서는 아직 공개 단계는 아니고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먼저 정부 부처부터 교통 정리가 더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렇군요. 우리의 수출이 나아갈 미래상으로 늘 써왔던 메이드 인,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식의 어떤 그 틀에서 좀 벗어나자. Make with Korea 하듯이 좀 그 영어로서 좀 다른 표현을 쓰셨던데 그 차이가 뭘까요? Make with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것은 제가 그 무역 현장을 다녀보니까
상대국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모든 국가가 원하는 거는 저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자국에 와서 물건만 파는 상대를 좋아하는 국가는 어느 국가도 없습니다. 자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득도 더 창출이 될 수 있고 고용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파트너를 원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이 얘기할 때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원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지 진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 개념으로 싼 곳을 찾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나라나 다른 나라에 파는 이런 거를 우리가 메이크 인 전략이라고 그런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게 아니고 메이크 위드다. 그 상대국과 같이 상생하는 것이다. 그 파트너와 서로 산업 발전도 이루고 소득 증가도 이루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제가 메이크 위드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실 겁니다. 통상의 파고라는 게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 김재용 전 사장께서 이제 코트라 맡으신 그 기간에도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예, 맞습니다. 뭐 처음에 아마 메르스부터 사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제 사드 사태도 있었고 그 이전에 무역 우리 1조 달러 시대에서 이제 그 부분이 깨지고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살던 시대에서 이제 좀 다른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무역의 미래는 밝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우리 무역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끌어오던 시대는 지나갔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내수와 투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소비.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존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이 좁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수출 지향의 대외 경제 정책을 폈던 게 최고의 전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것이 과거같이 수출 증가가 지금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율이나 이런 거는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어차피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에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 전략이나 돌파구도 저는 해외에 있다. 우리 김 사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 지구촌을 쭉 돌아다닌 걸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 거 아니고 우리 그 비서실에서 그걸 계산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녔냐 하고 놀랐는데 제가 3년 조금 더 근무를 했는데 제가 출장 일수가 330일. 거리상으로는 제가 89만 킬로 여행을 했더라고요. 89만 킬로면 어느 정도 89만 킬로면 지구 한 바퀴가 적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2바퀴 넘게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죠. 비행기 참 많이 타셨습니다.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너무 비행기 많이 탄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보니까 여기 또 코트라 같은 경우 일하고 싶은 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여러 해 동안 계속 지금 선정이 되고 있어요. 해외 근무들이 많고 하다 보면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런 기업 환경이거든요. 나름 우리 김 사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국내에서 한 2년, 길면 3년 정도 근무하면 해외에서 4년 내지 3년씩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를 하니까 자기하고 들어오는 기수가 다른 한 2, 3년 차이가 나는 사람은 해외와 국내 근무가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10몇 년간 얼굴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별로도 완전히 또 전문가가 다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우선 코트라가 이제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협업을 해야 되는데 코트라 내에 우선 소통이 돼야 코트라 내의 부서 간에 협업이 되는 것이고 서로 협력 사업이 생겨날 수 있고 다른 기관하고도 마찬가지로 협업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달 한 번씩 원래 전체 모임이라고 그래서 전 직원들 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부 인사를 모셔와서 공통 주제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특강도 듣고 네. 거기서 서로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네. 간부 회의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간부들 전원 참석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 소관 본부의 업무와 없어도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 소통, 협력, 이 분위기 조성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김 사장께서 처음에 입문하셨을 때는 그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관의 역할이 컸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이 많이 조정되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관료의 역할, 과거의 관료의 역할과 비교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하나 여쭤보죠. 제가 시작할 때도 제 선배분들은 그랬죠. 이제 정부의 역할, 관료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민간 기업이나 모든 것들이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다 조정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 세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 경험담으로 하나 책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삼성과 LG의 어떤 특허 분쟁 같은 게 생겼을 때 양 기업의 입장에서 이 서로 이렇게 먼저 선뜻 손을 내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럴 때 정부가 자리를 마련해서 그 기업들에 서로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의 역할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역할이나 관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과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면 지금은 간접적이고 정부의 제도 구축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관료의 역할이나 정부의 역할이 없다 내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특히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부처와 달리 통상산업자 통상산업 이쪽은 특히 조장행정 쪽 아니겠습니까? 규제보다는. 그래서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세련되게 발전해야 되는 기능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모저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 김재용 전 사장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네요. 역시 어려울 때 우리 기회인 거 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통상 쪽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항상 통상 쪽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지만 항상 이쪽에서 또 돌파구를 열지 않았습니까? 아마 좋은 돌파구가 또 이쪽에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오늘 갖게 해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